최근 물가 흐름을 보면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1월도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0.1%포인트 축소되어 물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농축산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 내구재, 개인 서비스 등 하방 경직성이 강한 분야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 주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리터당 1,800원대입니다. 기름값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인데 정부가 그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기름값이 세금 인하 이전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는 게 단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우리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도 더 빨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주재 한창률 기자 화상으로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창률 기자. 네. 정부가 이 물가 부처별 책임제를 비롯해서 뭐 이것저것 대응에 나서겠다 한 게 벌써 몇 달째인데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오르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외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물가가 솔직히 잡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공존을 선택하면서 이 수요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게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제가 이제 휘발유 값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시기나 외부적인 그런 요인에 따라서 변하는 물가 말고 변수와 관계없는 물가만 따로 집계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근원 물가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근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폭을 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근원 물가라는 게 이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영향을 받은 이제 농산물이나 석유류 제품을 제외한 물가를 가지고 이 말하는 건데 특징이 한번 이제 오르면 잘 안 내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걸 빼더라도 우리 물가 상황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미선 기자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올 초 물가 상승의 양상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품목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인데요. 지난해엔 기름값과 농산물에서 물가 상승의 불씨가 컸다면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이 외식과 같은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제 계절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을 뺀 근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이제 장기적인 물가 상승을 압력을 줄 수 있어 문제인데요. 근원 물가 품목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개수 역시 지난해 2배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은 근원 물가 품목 중 특히 외식 품목의 상승세가 커졌다며 경고에 나선 상황인데요. 정부 역시 작년과 다른 물가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작년엔 쌀과 계란 등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면 올해는 식품 기업들을 잇따라 소집해 가격 안정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근원 물가까지 옮겨붙은 이번 물가 상승세가 쉽사리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방 압력이 올해는 더 훨씬 크다 보고요. 외식비도 결국은 원가 상승에 의한 거거든요. 지금 소비 때문에 외식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 가격을 내리는 걸 못 봤잖아요. 물가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간다고 보는 거죠. 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주로 공급 측면에서 유발된 물가 상승. 올해부터는 외식비 인상 등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전 방위적으로 또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근원 물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강미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근원 물가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소식 들어봤는데 한 기자, 이 지난해에는 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도 잘 못해서 물가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위축됐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겹쳐질 거라는 전망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여기서 그 수요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압력을 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오늘 그 지표 또 하나 중요한 지표 하나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대형 마트앞을 지나가다 문구 하나를 본 게 있는데 물가 안정 프로젝트입니다.
왜 마트에서 물가 안정을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게 이제 줄줄이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공식품을 우리 마트가 더 싸다 이런 마케팅 전략으로 또 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이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올해는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닌 상황까지 와 있다 보니까 네. 마트들 입장에서는 진짜 저가로 파는 게 오히려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마트 가면 이제 살인적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이제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라서 지표가 클수록 생산자들의 판매 가격이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 6.4% 오르면서 이 소비자 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시장에서 한 시민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이 단위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뭐 1,000원, 2,000원짜리 넣고 무조건 3,000원, 5,000원 단위가 많이 달라졌죠. 네, 1,000원, 2,000원 하던 게 3, 4,000원 하는 상황이니까 아마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민생의 문제가 되면 결국 또 우리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마침 또 이번 목요일이 금통입니다. 이미 작년 말하고 지난달에 한번 올렸는데 또 올릴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일단 3개월 연속 인상하는 건 좀 무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이 대선이 2주 앞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고 또 이제 2주에 한국은행 총재 임기도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금통위원 소수 의견을 통해서 인상 가능성을 이제 시장에 내비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템포 쉬어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확실히 뭐 네. 한은이 항상 큰 일정을 앞두고는 웬만해서는 금리를 잘 바꾸지는 않아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상황 자체가 앞으로 대선 이슈도 있고 총재 임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번은 좀 쉬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경제가 그런 여건들을 배려해 줄 만큼 괜찮은 상황인지는 또 의문이 듭니다만 24일 이직 기준금리 결정 외에도 또 살펴볼 것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이번에 높여 잡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요. 예, 지난해 11월에 이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할 때 2%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1월에 이제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2% 중반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3%대를 한국은행에서 좀 예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대 이 전망이라는 게 이제 10년 전인 2012년 이 4월에 이후 거의 10년 만에 다시 오르게 되는 겁니다. 3%대를. 예, 여기까지 듣죠. 이 한창률 세종주재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